시기가 1497년입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이는 실제로 몇 살이었을까요? 어느 정신이상자가 갑자기 다비드상 앞으로 오더니 망치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다비드의,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 바로 1966년, 정말로 실제로 부러진 적이 있었나요? 진실 혹은 거짓? 전국에 계신 설쌤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대모험 제5권에 못다한 이야기 숨어있는 코드들 TMI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사 대모험 5권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레오가 실제 그 자리에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정대 설쌤과 알라딘 데이지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첫 번째 만남은 이제 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만화에 보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왜 이렇게 레오는 달릴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쓸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살펴보는데, 다빈치가 뭐 과학, 조각, 미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육상을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달리기 수준이 육상 선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우리 만화의 레오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상당히 젊고 미남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만화의 배경이 피렌체고요. 시기가 1497년입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이는 실제로 몇 살이었을까요? 45세였습니다. 그가 52년생이었거든요. 이때는 97년도고. 근데 45세라고 보기엔 너무 젊고 잘생겼잖아요. 우리 만화의 세계관은 젊은 날의 레오가 어느 날 시간 여행의 비밀을 풀게 되고, 그 젊은 레오가 시간 여행을 다니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고요. 실제 149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 없었습니다. 피렌체 위쪽에 있는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죠. 그러나 만화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보티첼리가 친구인 것도 사실이고, 이 97년에 동시대에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레오가 그 당시에 피렌체에 있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입니다. 다비드의 팔이 만화에선 부러지는데요. 정말로 부러졌나요? 우리 만화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레오가 만든 자전거를 타고 쭉 날아가다가 여기는 왼쪽 발이 뻥 하고 부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실제로 부러진 적이 있었나요?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이게 그 메디치가 정치적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피렌체에서. 항상 정치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6세기에 민중 봉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피렌체 시민들이 그 집에 있는 책상, 의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메디치 가문의 그 상징 베키오 궁 앞에 있는 야외 여기는 전시장에다 그 가구를 다 집어던진 거예요. 메디치 물러가! 그러면서 그때 날아온 가구에 맞아서 실제 여기는 왼팔이 부러지게 된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만화에서는 자전거에 부딪혀서 이제 부러진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비드 사행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어느 정신이상자가 갑자기 다비드상 앞으로 오더니 망치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다비드의 왼쪽 발가락을 부셔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발가락이 또 부서집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행이 된 것이, 그 전까지 학자들은 이 다비드상의 그 돌이 뭐 어디서 온 돌인지 뭐 그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깨진 발가락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 멀지 않은 토스카나 지역,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채석장에서 나온 돌과 똑같다라는 걸 밝혀냈고, 그 돌의 비밀을. 또 하나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돌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존 처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는 정신이상자의 그 발가락 공격이 없었다면 다비드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장창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 바로 1966년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이었습니다. 아침에 불공을 드리러 일어나신 스님들은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도굴꾼이 와서 이 탑을, 석가탑을 도굴해 가려고 탑을 부셔버린 겁니다. 스님들이 놀라고 슬픔에 여기는 탑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여기는 석가탑에서 무슨 함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 함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 보관병과 당나무 재질의 두루마리가 나온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그리고 쫙 하고 펼쳐봤더니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된 거죠. 만약에 다비드의 발가락을 파괴시킨 정신이상자가 없었으면 다비드는 더 큰 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석가탑에 도굴꾼이 없었으면 이 안에 있는 보물을, 유물 안의 보물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권 3장에 보면요, 까무요가 한 분 등장합니다. 어떤 아저씨일까요?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램프 원정대한테 뭐 사보나롤라 얘기도 해주고 메디치카 얘기도 해주고 많은 얘기를 해주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냥 아저씨를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시대에 살았던 아주 인문학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마키아벨리는요, 그 피렌체의 공무원이었다가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새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정치적으로 이제 등극을 하니까 그들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라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뭐 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생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메디치 가문의 군주로서의 자질,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담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메디치 가문에 바쳤는데요. 실제 메디치 가문에서는 이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요. 내용이 워낙 직접적이고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교황청에서는 금서로 지정했으나 훗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야라는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훗날 이 사람 사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리더로서의 자질, 군주론, 그 저자를 이 만화에 한번 제가 그려넣어 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세계사 대모험에서 여기는 마키아벨리 편을 다룰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알고 보면 10배나 더 재밌는, 단순히 역사만화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몰랐던 인문학적 요소를 코드처럼 심어놓고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까지를 펼쳐놓은 세계사 대모험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